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캠코 채권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한 강제 집행 면탈과 또 채용 비리 공무원들의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고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1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일찍이 이제 이 조국 사태를 가족 인질극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본질을 관통하는 정의라고 봅니다. 예. 결국 부인도 잡고 동생도 잡고 또 인척들 다 잡고 이게 결국은 조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조국을 잡으려고 일가족을 하나씩 잡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종류의 사냥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냥이라고 부르는데 한 가족을 이렇게 철저하게 사냥해서 도륙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31일 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건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6시간도 안 돼 이루어진 구속영장 발부였는데요. 구속 사유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에 수사 진행 결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지난 10월 24일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시간을 맞춰 발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또 한 번 검찰과 사법부 간 모종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또 한 번 이들의 공고한 카르텔만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사법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를 결정해준 신종렬 판사의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의 이력을 살펴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였구나. 김학의 사건의 주역, 윤중천 영장 기각, 버닝썬 대표 이문호 영장 기각, 김상교를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모 씨 영장 기각, 버닝썬 마약 애나 영장 기각, 승리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영장 기각, 2019년 가장 핫하고 중요했던 사건이었던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겁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유착인이 연루정황인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일반 국민이었다면 구속되고도 남을 만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구속 사유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구속했다면 이것 또한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디스크 환자의 몸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차례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어놓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구속 사유가 아주 옹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구체적인 사유 없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니 이게 무슨 영장실질 심사인가요?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은 흔들림 없이 조국의 기소와 구속을 위해 정말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지난 8월 27일이었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유시민 이사장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가족 인질극은 완성됐고 이들을 볼모로 조국을 잡겠다는 게 그들의 목표인 건데요. 이제 그 목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글쎄요, 이 조건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영장실질심사가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랬는데 영장 발부는 11시쯤 된 걸로 봐서 저는 사정을 볼 때 어느 정도 그 내부적으로는 발부 쪽으로 기운 상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짧게 끝난 편입니다. 이게 인디언 기우제예요.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 같이 구속될 때까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모든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시작된 거니까. 이것도
네. 오직 조국을 향한. 예, 아내 구속시켰고 이제 동생 구속시키고 그리고 노모하고 자녀들 소환한다. 자녀들 이미 소환했고 또다시 뭐 오촌 조카는 최근에. 진즉 예. 구속됐고. 뭐 노모 80대 노모가 뭘 알고 계실 거라고. 조국 펀드 사건 실체를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초대형 검찰 게이트의 정황들. 검찰은 조국 펀드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 전관, 유준원, 신성, 익성 등이 코링크와 WFM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를 덮고 조국 일가를 표적으로 정해 사건을 몰고 왔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게이트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인 겁니다. 이런 이름이 등장하자 이게 큰 건이구나. 큰 건이죠. 여기 민정수석이 연루됐구나.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시작했을 있지.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예. 차라리 다행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판문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같이 충돌하다가 그렇지만 최초에 눈에 띄었던 이 이름들은 그럼 왜 등장 안 하냐는 거죠. 수사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들이파면 유준원을 파면 김형준이 나오고 김형준이 나오면 소위 박재벌이라는 예. 박모 전관 변호사가 게다가 박모 나오고. 변호사는 WFM의 사회이사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무슨 뭐 손영배 검사, 무슨 검사에서 검사 이름이 한 1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준원을 파면 이게 검찰 게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국 사실 게이트가 아니라. 이 상상인 그룹 유준원 회장 같은 사람을 비호해 주려면은 검사 한두 명 가지고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비호 세력이 존재했어야 되거든요. 일개 검사한 사람 안다고 이게 막아지나요? 그렇죠. 절대 안 막아지죠. 그리고 이 검찰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도 상당히 유착관계가 존재했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대형 권력형 비리가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11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용진 기자와 신장식 변호사의 말인데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이제는 진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간이 된 듯합니다. 저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자정 능력은 잃었고 방향 감각도 상실한 거죠.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국을 잡겠다고 휘두른 칼이 결국 자신을 찔러버린 검찰. 어쩌면 이게 너무나도 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